베이노믹스 Principle of Economics 6회차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회차에서 완전 경쟁 시장하고 독점 시장 이 두 개의 시장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6회차에서는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 그 다음에 과점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산 요소 시장 이 세 개가 존재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제가 5회차에서 강조드렸다시피 완전 경쟁 시장을 그래서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시험 문제에서도 독점적 경쟁 시장이나 과점 시장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은 엄청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런 파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두 개의 시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여기 독점적 경쟁 시장부터는 이해하는데 약간 차이점만 비교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진행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생산을 어디서 이윤을 극대화를 맥스 파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P는 MC, 즉 MR 이퀄 MC인 지점이 궁극적으로 MR이 P였고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궁극적으로 수평선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밖에 구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MR이었고요. 그래서 MR이 P랑 같아져서 P는 MC인 지점에서 우리가 생산하기로 했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그리고 단기에서는 P가 VC보다 크거나 같으면 생산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안 그러면 조업 중단, 즉 셧다운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장기에서는 P가 ATC보다 크면 생산을 하고, 만약에 작으면 그 이제 시장에서 퇴출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단기랑 장기가 저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회비용인 측면에서 단기에서는 바로 고정 비용이 우리한테 매몰 비용으로 다가온다라는 지점이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기회비용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할 때 단기에서는 가변 비용으로의 개념으로만 삼고, 가변 비용이 가격보다 낮게 되면 그러면 생산을 하는 거고, 만약에 반대라면 생산을 하지 말아야 되는, 즉 단기간에는 잠깐 셔터를 내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전체 비용보다, 즉 장기에는 고정 비용이 없잖아요. 자본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모든 비용이 다 기회비용이고, 그렇더라면 가격보다 총 비용이, 즉 평균 총 비용이 더 낮으면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반대라면 퇴출을 해야 되는 거죠. 아예 그냥 그 기업이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잠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냥 폐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장기에 궁극적으로 시장의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봤을 때, 시장의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장기의 공급 곡선이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장기의 수평선인 공급 곡선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산업을 비용 불변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일단 좀 중요하긴 한데, 비용 불변 산업이라고 함은 내가 생산량을 더 늘림에 따라서 자본량을 더 이상 늘릴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늘렸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단가가 상승하지 않는 그러한 산업을 일컬어서 비용 불변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용 불변 산업에서는 생산량을 늘려도 비용이 그대로, 그러니까 비용이 정확하게 100만 원 드는 게 똑같이 100만 원 드는 건 아니고요. ATC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즉 평균 단가, 생산 단가가 그대로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수평선의 공급 곡선을 장기의 시장에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장기의 기업의 공급 곡선은 마찬가지로 MC이긴 해요. MC이긴 한데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저 가격에서 궁극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일단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들이었고요. 왜 저기서 저런 결정들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저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복습을 하시고 충분히 학습을 해서 본인 걸로 만드셔야, 그래야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장 이론인데, 시장 이론만큼은 미시경제학을 배워도, 즉 경제원론 수준이 아니라 미시경제학을 가서 공부를 해도 엄청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는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계산하는 양이 조금 늘어날 뿐인데, 그러니까 생산자 이론이나 소비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계산하는 툴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도구들, 그런 수적인 그런 수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장 이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론만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배우는 양도 얼마 깊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 내용에서 거의 다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일단은 완전 경쟁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독점 시장, 우리가 두 번째로 독점 시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독점 시장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은 뭐였냐면, 시장하고 기업하고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시장하고 기업이 직면하는 그런 양, 즉 시장이 요만큼 존재한다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요만큼만이 요 기업이 할당하고 있는 그런 생산량과 거래량이 될 텐데, 독점 시장은 요게 전체 시장이라면 요 전체가 그 기업이 다 거래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책임을 다 맡겠죠. 생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그래프가 곧 그 기업이 맞이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맞이하는 수요 곡선이자 시장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선형 수요 함수를 가지면 MR이 요 선형 수요 함수의 가운데 지점에서 중간점에서 MR이 0이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력성 할 때 진행을 했었는데요. 궁극적으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선형이라면 요 가운데 지점이 탄력성이 1이고요. 요 윗부분은 탄력성이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토탈 레비뉴가 요 가운데 지점을 지점으로 해가지고 피크를 딱 찍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탄력성 할 때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내용을, 그 그래프를 합산해서, 그 그래프와 이 MC 그래프를 합산해서 우리가 그린 그래프가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그래프인데, 여러하게 이제 생긴 독점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궁극적으로 MR과 MC가 같아지는, 즉 내가 한 재화를 벌어들여서 얻을 수 있는 수입과 한 재화를
생산에서 생기는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을 해내야 나의 이윤, 그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TR은 생산하면 생산해낼수록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생산에는 한계 생산의 체감의 법칙을 기억하신다면 생산을 더 하면 할수록 효율성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L을 늘리면 늘릴수록 Q가 더 줄어든다. 생산량이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게 한계 생산의 체감의 법칙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총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런데 한계 비용 같은 경우, 즉 비용은 생산을 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많이 생기죠. 그쵸? 왜냐하면 이런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계 비용은 최정의 법칙, 그러한 형식의 법칙을 띠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얘는 가면 갈수록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을 해내야 이윤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 즉 요 지점에서, 요 노란색 지점에서 생산을 결정할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여기 이 Q스타에서 생산을 한다면 어느 가격에 시장에 팔까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는 요 가격까지 우리가 높여서 팔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시장에서 여마만큼만 수요를 한다면, 즉 이마만큼만 생산을 해내서 요마만큼만 세상에서 존재한다면 얘가 예를 들어서 100번째 재화였어요. 100번째 재화를 소비하는 요 주체는 요 가격에서 소비를 원할 거예요. 수요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까지는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생 손실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을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러한 거를 마크업 프라이스라고 해서 그만큼 시장의 가격을 본인이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가격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그 재화에서 독점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 올려서 팔아도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공급을 해줄 수가 없다라면 상관이 없다. 뭐 그러한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독점 시장에 대해서 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금만 더 하자면, 만약에 뭐 비용이 이런 식으로 ATC가 있다 그러면은 뭐 요만큼, 요 사각형만큼만 뭐 이윤이 나겠죠.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대충 그릴게요. 자 P랑 Q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게 MC 곡선이라고 쳐요. 자 만약에 가격을 여기서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총 수입은 여기에 가격이고 여기에 수량이니까, 즉 내가 요만큼 팔았고 내가 요마만한 가격에 지금 판 거죠. 즉 이 초록색 사각형이, 오늘 애플 펜슬의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총 수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ATC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요게 지금 ATC고요. 즉 평균 총 비용이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수량이거든요. 저게 무엇을 뜻하냐면 한 개당 평균 총 수량이, 평균 총 비용이 수량만큼을 곱해줘봐요. 그러면 평균이었으니까 여기에 수량을 곱해주면 총 비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주황색 사각형은 총 비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윤을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었냐면 T 안에서 TC를 빼기로 했었기 때문에, 즉 남은 저 보라색이 칠해져 있는 저 구간만큼이 바로 이 이윤이 되겠죠.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좀 잘, 이거는 완전 경영 시장뿐만 아니라
독점 시장,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 모든 시장에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독점 시장은 보통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ATC가 요 윗부분에 위치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저 윗부분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생산을 안 하겠죠. 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요 아래쪽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독점 기업은 이윤을 남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완전 경영 시장하고 좀 다른 면이죠. 완전 경영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궁극적으로 요 MR하고 같아지는 지점까지 우리가 다 계속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무이윤인 상태가 도출이 된다면 독점 시장은 그렇진 않더라, 이윤이 남더라라는 겁니다. 네,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가격 차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독점 규제 관련돼서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가격 차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1급 가격 차별은 완전 가격 차별.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 다 파는 그러한 게 이제 1급 가격 차별이고요. 2급 가격 차별은 수량으로 우리가 할인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3급 가격 차별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을 기준으로 뭐 수요자를 2개의 계층으로 혹은 뭐 그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점 규제 같은 경우에는 AC 규제가 있고 MC 규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격 자체를 지금 요 지점까지 끌어올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시장의 비효율성이 남게 된다. 그래서 AC의 가격까지 맞춰야 된다. 아니면은 MC랑 수요 곡선에 맞는 지점까지 맡아야 된다. 뭐 이러한 규제들이 있으나 뭐 AC 규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의 후생 손실이 존재한다는 점. 그다음에 MC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그런 독점 기업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자영 독점의 경우에는 MC가 밑에 있고 AC가 위에 있거든요. 이러한 즉 자연 독점의 형태에서 만약에 MC 규제를 하게 된다면 평균 비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만난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때의 비용은 요만큼이거든요. 즉 여기 밑에가 토탈 레비뉴가 되는 거고 여 위에 보라색 사각형만큼이 토탈 코스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손실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보조를 할 것인가, 그만큼 보존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독점 시장 자체가 그렇게 경제학적으로 후생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달가운 시장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놓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완전 경쟁 시장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하고 기업,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래프 혹은 내가 지금 분석해야 되는 그래프가 어느 쪽의 그래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시장이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생각하셔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뭔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더라, 그러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좀 길고 길었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내용 바로 첫 번째 내용인데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사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독점 시장을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독점적 경쟁 시장만큼은 뭐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many sellers,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적, 즉 homogeneous 혹은 same product, 그런 제품들을 팔았더라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제품이 조금 차별화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전 경쟁 시장의 그런 특징을 가져왔는데요. 시장의 진입가 퇴출이 진입가 퇴출이 그렇게 비용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라는 그러한 완전 경쟁 시장적 특징까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독점적 경쟁 시장의 예시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 특히 이제 고깃집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고깃집 같은 데 가면 고깃집마다 팔고 있는 그런 부위도 조금씩 다르고요. 숙성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반찬도 조금 다르고요. 가격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똑같은 고기를 판다고 해도 제품이 차별화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똑같은 삼겹살집을 가더라도 삼겹살의 그런 두께라든지 혹은 그런 숙성 방식이라든지 다 다르죠. 생각을 잘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차별화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되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그런 고깃집 생각해 보시면 거의 완전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은 거의 가격 경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시장,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줄은 뭐냐? 대체제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의 지배력이 독점보다 약해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조금 더 탄력적이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의미하는 거냐면, 독점 기업은 우리가 독점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그런 이런 특징 중에 하나가 대체제도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그러한 제품을 팔고 있는 것이 독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독점도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마켓쉐어라고 하죠. MS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마켓쉐어의 기준으로만은 독점이라고 하긴 조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땐, 그러니까 분명 독점이어도 대체제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점 시장도. 근데 엄연하게 경제학적으로 놓고 봤을 땐 독점 시장이 대체제가 아예 없습니다. 예. 그런데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고깃집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상당히 대체제가 많죠. 삼겹살을 팔아도 목살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대패 삼겹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차돌박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고깃집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뭐 곱창집도 뭐 이런데 대체제로 포함시키려면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체제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의 지배력이 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즉, 만약에 대체제가 없다라는 것은 그러한 용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해야 되는 제품을 그 기업만이 생산을 해내고 있다면, 이런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내가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 제품을 구매하려고 굳이 안 해도 그와 조금은 다르지만 충분히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소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지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즉,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보다 탄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은 있더라라는 점 유념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가지게 되는 그러한 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시장의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만약에 존재한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MR 곡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딱 절반인 지점에서 MR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MC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면, 우리가 이윤 극대화는 MR 이퀄 MC인 지점이었고, 이것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장에서도, 궁극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지점은 MR 이퀄 MC예요. 그런데 그 MR이 P랑 같기 때문에 P 이퀄 MC라는 지점이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생산을 이루어지게 될까요? 요 생산에서 생산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독점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시장의 생산량이 요만큼이어서 거래량이 Q스타에서 존재한다면 그 기업은 요만큼 가격을 올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균형 가격은 P스타에서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만큼 과 마찬가지로 마켓 프라이스, 시장의 물건 가격을 저만큼 띄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기업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즉 기업이 맞이하는 수요 곡선이, 자, 지금 이 그래프는 잠깐 딴 길로 세지만 이 그래프는 기업이 맞이하는 그래프예요, 시장 전체 그래프예요. 당연히 기업이 맞이하는 그래프겠죠. 제가 하나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리자면, MC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하면은 무조건 그 기업의 그래프입니다. MC라고 하면, 예, 시장 전체의 MC를 보통 우리가 살펴보긴 좀 어렵거든요. 예, 기업 하나하나의 MC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MC라고 적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 이론에서는 웬만해선 저게 기업의 그래프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더라. MR이나 MC 같은 곡선이 그려진다면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하는 편이 좀 편할 거예요. MC 가지고 좀 판별하기 어렵다면은 MR 같은 게 표현되어 있으면 거의 무조건 그 기업의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하여튼 이게 그러면은 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기업이 맞이하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이었는데 얘는 왜 우하향하는 곡선일까? 라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만큼 같은 물건을 팔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물건을 팔지도 않아요. 즉 무한대의 셀러도 아니고요. 호모지니어스 혹은 세임 프로덕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동질적인 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즉 내가 같은 삼겹살을 팔아도 내가 파는 삼겹살은 다른 삼겹살 집에 비해서 조금의 다른 차별성이 분명 존재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의 그런 두께라든지 아니면은 숙성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찬이라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 차별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 시장에 지배력이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아예 없고요. 시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요. 얘는 존재는 해요. 왜? 차별성을 가지고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물건을 파는 사람은 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유사한 제품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점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시장의 지배력은 약해질진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력이 존재하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그러한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맞이하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요만큼 원래 MR 이퀄 MC가 아니라,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P 이퀄 MC일 거고, 즉 요 가격에서 원래 완전 경쟁 시장, 그러니까 QC라고 계속 쓰겠습니다. Competitive Market 이런 식으로 해서 QC 이런 식으로 쓰면 보통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저렇게 완전 경쟁 시장 체계에서는 요만큼까지 생산을 해내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요만큼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 후생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이윤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러면 그 시장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독점적 경쟁 시장은 조금 그렇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ATC가 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마크업 프라이스보다 낮을 수도 있고요. 혹은 ATC가 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마크업 프라이스보다 위쪽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ATC가 ATC1, 그 다음에 ATC2라고 하면, ATC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요만큼이 지금 총 수입이죠.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이 지금 총 비용이 될 테니까, 저 ATC1 같은 경우에는 프로핏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ATC2 같은 경우에는 총 비용이 요만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TC2 같은 경우에는 로스, 즉 프로핏이 음수인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어떠한 균형도 존재할 수 있어요. 단기에는 만약에 AVC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면 ATC2에서도 분명 생산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단기에는. 그런데
그런데 장기의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의 균형에서는 자, P와 Q의 평면이 있을 때 MC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MR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시장에 균형 생산량이 발생할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MR과 MC가 만나는 요 지점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제 귀에 닳도록 들으셨을 테니까 요만큼 이제 마크업을 할 겁니다. 저기서 그래서 P스타가 발생할 거고요. 자, 나머지 후생 손실 발생하고 뭐 기타 등등의 관련해서도 뭐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에서 가져온 특징처럼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이런 free enter and exit, 즉 자유롭게 진입과 탈퇴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진입할 때의 특별한 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TC1 같은 지점에서 그 기업이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지금 저 시장에서는 이윤이 나는 시장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더 생산을 하면서 생산자가 즉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분명 시장의 파이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시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원래 기존의 생산자가 뭐 100명이라고 치면 내가 요만큼 담당하고 있으면 됐었어요. 요만큼만 내가 요 전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삼겹살 시장에서 내가 요만큼만 책임을 지고 생산을 해내고 수급을 맞춰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반대 상황이었더라면 즉 생산자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이윤이 나가지고 생산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생산자였는데 이제 200명은 늘어나면 아까보다 내가 데리고 있는 소비자는 더 폭이 줄어들겠죠. 그렇더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수요곡선이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기존에 100명짜리 수요곡선, 즉 내가 100명만큼 커버를 할 때, 즉 아니 100명이 아니라 시장의 전체 공급자가 100명일 때 요만큼 내가 수요곡선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공급자가 200명으로 늘어났어요. 200명을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시장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지하고 있는 마켓 시어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원래 MC가 이렇게 계속 존재했다고 친다면 MR을 이제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R이 이렇게 있고 MR이 이렇게 있잖아요. 즉 내가 담당하고 있는 생산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 지금 원래 지점에서의 내 물건 가격은 여기였는데 지금 이제 물건 가격은 여기로 떨어뜨려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수량도 줄여야 되고 가격도 낮춰야 됩니다. 즉 기업의 이윤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그 기업의 이윤이 어디까지 줄어들까가 문제인데 바로 요 지점까지, ATC가 요렇게 가는 요 지점까지 줄어들겠죠.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명했는데 좀 더 크게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수요 곡선과 MR이 이렇게 있고 이제 나의 마켓 쉐어가 줄어들어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고 칩시다. 자, 그런 상황에서 MC가 그대로 MC가 존재했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생산은 여기였고요. 그리고 이거를 원래 지점은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생산은 여기서 했고요. 그리고 물건 가격은 여기서 팔았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생산점이 여기로 바뀌고 이제 여기서 물건을 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물건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기업이 언제까지 들어오느냐의 문제점으로 바로 직결할 수 있는데, 바로 ATC가 여기로 지나게 되면 ATC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즉 여기에 접하게 되면, 즉 MR과 MC가 만나는 저 Q에서 P로 마크업한 저 수요곡선 저 점에서 ATC가 접하게 되면 저 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무이윤인 상태거든요. 프로핏이 0인 지점인 겁니다. 자, 만약에 수요곡선이 더 들어가게 되면 ATC가 더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궁극적으로 생산해내야 되는 양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평균 생산 단가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장기에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내가 현재 비용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생산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은 또 퇴출을 하겠죠. 그러한 과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이렇게 이 수요 곡선 요 지점에 접하게 될 거고요. 저렇게 해서 장기에는 궁극적으로 ATC가 이 수요 곡선에 접하게 되는데, 그 접하는 지점은 MR과 MC가 만나는 그 Q에서 마크업한 가격을 지나는 그 수요 곡선의 저 점을 ATC가 접하면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적 경쟁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과 독점 시장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보시면 알겠지만 P가, 이거는 빨간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P가 ATC랑 같죠. 즉 P가 ATC랑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어디서 살펴봤었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살펴봤었어요. 완전 경쟁 시장 장기에서, 단기는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에서는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장기에 궁극적으로 P랑 MC랑 ATC가 모두 다 만나는, 근데 MC랑 ATC가 만나는 저 지점이 ATC의 최저점이거든요. 즉 평균 생산 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생산하더라라는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P와 ATC가 만나는 저 지점에서 생산을 하더라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 경쟁시장적 그런 특징이라면, 반면에 독점시장적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P콜 MC인 지점에서 생산 안 하고요, MRE콜 MC 지점에서 생산을 하죠. 궁극적으로 P콜 MC는 여기일 테니까,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드웨이 로스 발생합니다. 궁극적으로.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크업 프라이스도 존재하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쵸? 이러한 게 지금 독점 시장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에 궁극적으로 이윤이 파이가 0인 그러한 상황을 도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간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막 엄청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한번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는 지점이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ATC의 최저점과 MC가 만나는 요 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ATC가 이렇게 지나가고 MC가 이렇게 지나가더라. 그럼 요 최저점, ATC의 최저점, 그리고 저 MC라는 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이게 만약에 단기였다면 K가 정해져 있을 거고요. K가 11대의 ATC, 그 다음에 K가 11대의 MC, 즉 공장의 규모, 기계 설비의 규모, 즉 자본의 규모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ATC와 MC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요 지점은 생산 단가를 가장 낮출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결정된 Q, 저 만나는 저 지점에서 AQ는 궁극적으로 평균적인 생산 단가를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결정되어 있는 K에서는. 그렇더라면 이게 지금 장기의 MC와 장기의 ATC잖아요. 그러면 장기의 ATC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단기의 ATC도 오늘 되게 안 좋네요. 단기의 ATC도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쵸? 이게 장기의 ATC일 테니까. 그러면은 이 단기 ATC에 지나가는 MC도 분명 여기 이 지점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요 지점이 즉 저 지점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다면 요 노란색 지점이 궁극적으로 단기적인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놓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 만약에 K가 10이었다면 K가 10인 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장기적인 균형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MC와 ATC가 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 K가 10일 때 가장 평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Q는 여기죠. 그런데 지금 생산은 어디서 해요? Q스타에서 하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산 규모는 얘가 예를 들어서 Q-라고 하면 Q-까지 생산을 하는 게 가장 싸게 생산해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서 생산한다라는 거죠? 요 Q스타 MR과 MC가 만나는 Q스타에서만 생산을 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한 개념을 일컬어서 분명 Q-만큼 생산을 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Q스타에서 생산을 멈춰버린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 제가 독점에서는 안 했지만 이렇게 초과적인 설비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독점적인 그러한 특징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과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과 설비가 존재한다.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 ATC의 최저점하고 MC가 만나는 요 지점, 이 평균 생산 단가를 가장 낮출 수 있는 그 지점인데 그 지점에서 생산 안 하고 그것보다 적게 생산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에 비해서 조금 적게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적인 설비를 가지고 있더라. 초과적인 기계와 초과적인 자본으로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더라. 왜냐? 독점력을 가져서 내가 마크업 프라이스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설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독점에서도 초과 설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초과 설비를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가지더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지만 장기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적 특징, 즉 장기의 무이윤, 즉 프로핏을 맥스 시키려고 했으나 그 맥스가 무이윤인 상태, 즉 P가 ATC, 여기서 수요 곡선에서 ATC가 접선, 자 ATC가 그렇게 접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후생 손실이 존재하고 마크업 프라이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초과 설비가 존재하더라. 이러한 특징들은 이제 독점적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근데 지금 하면 아시겠지만, 당연하겠지만 독점적 특징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 시장하고 분석하는 게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독점 시장을 조금 더 강조 드렸던 거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기차 1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6기차 2강에서 과점 시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